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집에서 둘째 며느리 역할을 맡았던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마치 모래주머니처럼 저를 붙잡고 있던 것을 얼마 전에 다 내려놓았거든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열심히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시댁 덕분에 제 인생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제 속을 끓인 건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는데 그게 바로 도시락 사업이었죠. 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저를 철저히 차단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통해 형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런 인생도 있구나, 참 편하게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 가서 형님을 만날 때면 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골프 라운딩을 어디서 했는데 정말 좋았다는 둥, 새로운 헤어샵을 추천받아 갔더니 확실히 다르더라며 다양한 경험담을 자랑처럼 늘어놓으셨어요. 그 외에도 피부과 네일샵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가 어떻고, 실내 장식은 어떻고, 가게에 들어갈 때 주차된 자동차들의 가격까지 세세히 따지시며 앉은 의자의 쿠션까지도 제 앞에서 일일이 평가하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엔 제 어깨를 살포시 잡고는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동서도 그런데 가봐야지 라는 말로 기약 없는 약속을 했어요. 남편에게서 결혼 전에 들었던 허황된 이야기들과 비슷한 대화로 끝맺었죠. 처음에는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 신기한 마음에 그저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실증이 났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 노력했지만 형님의 말이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답답해졌고 형님 내외의 경제적 여유가 더욱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인데 이렇게 소득 차이가 크게 나니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살고 있는 지역부터 집 크기, 끌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차이가 컸죠. 저희 부부는 한 대의 차를 함께 타고 다녔는데 형님 부부는 각각 2대씩 총 4대를 굴렸으니 말 다 했죠. 저희 부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남편의 월급은 350에서 400 정도였어요. 저도 첫째 낳기 전까지는 악착같이 버텼지만 둘째 낳고는 결국 퇴사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혼 생활 막바지엔 남편 혼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마음이 상했죠. 초반에는 남편이 남의 집 아들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두 형제가 너무 닮아서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로 겨우 구별했을 뿐 뒤에서 보면 누가 제 남편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밤에 보면 저도 가끔 놀랄 때가 많았어요. 자식들은 생긴 것부터 똑같이 낳아 놓으셨으면서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으니 제가 뒤에서 속을 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족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너무 잘 되면 그게 또 마음 한구석에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본인 능력이 아닌 시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 저렇게 잘난 척하며 사는 걸 보니 그걸 인정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시댁에서 아주버님 내외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랑 형님은 일찍부터 도착해 음식 준비를 했죠.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모인 건 아니었고 아주버님이 지인에게 한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이 구워 먹자고 모인 자리였어요. 식탁에 전기불판을 켜고 아주버님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시며 이렇게 효도를 받으니 얼마나 행복하니 라며 감격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갑자기 고기를 굽다 말고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뒷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꽂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아주버님의 뒷주머니를 볼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그 두께만 봐도 평범한 봉투가 아닌 것 같아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었죠.
옆에 있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 광대뼈가 실룩거리고 있더군요.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는데 아주버님이 돈 봉투를 드린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한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입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죠. 제가 열심히 만든 반찬들을 한쪽으로 쓱 밀어내시고 아주버님이 드린 100만 원을 펼쳐놓으시자 온 가족이 박수를 쳤고 저도 눈치껏 박수를 쳤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를 왜 불렀나 싶고 내가 속이 꼬여서 그런 건가 내 문제인가 싶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감정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둘째야, 우리 집 너무 따뜻하지 않니? 이게 다 집안의 장남이 바로 서서 가능한 일이다. 봐라, 이렇게 콩고물도 떨어지지 않니? 너희들도 이 귀한 한우를 먹어보는 거고 앞으로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콩고물이라는 단어에 속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주버님이 오신다 하면 저는 슬슬 피하며 지냈죠. 다녀오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했거든요. 며칠씩 생각나고 속에서 천불이 끓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는 콩고물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대학 동창들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정집에 전화를 걸게 되었죠. 제 친정 부모님도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신혼집과는 꽤 거리가 먼 경기도 외곽에서 과일 도매상을 하고 계세요. 친정 오빠가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이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마지막에 용기 내서 연락을 드렸죠. 우선 친정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상황을 파악한 뒤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게가 어떤지 물어보니 비슷비슷하지. 직원들 월급 올라서 힘든 거 빼고는 괜찮아. 아버지도 이제 거의 안 나오시고 아내랑 나랑 둘이서 보고 있어. 무슨 일인데?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시댁에서 돈 자랑해서 그래? 그냥 웃어 넘겨.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하지만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 한 방이야. 벌 때도 한 방, 망할 때도 한 방. 나는 옆에서 아버지 하시는 걸 오래 봤잖아. 얼마나 조심하면서 하는데도 불안할 때가 많아. 라는 말로 저를 위로했어요. 가게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친정의 실제 권력자인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사실 친정 가게를 키운 건 거의 올케 언니였거든요. 제가 친정 오빠 선물은 종종 잊어도 올케 언니 선물은 꼭 챙기다 보니 우리 사이가 참 좋아요. 가끔 수다도 떨고요. 올케 언니랑 통화하기 전에 냉수 한 잔 마시고 마음을 다잡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통화가 거의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끊고 나니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이 들더군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올케 언니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휘둘리며 살다 보면 40대, 50대가 금방 지나간다면서 일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라고 했어요. 일이 잘 맞고 해볼 만하다 싶으면 살던 집도 가까이 옮겨서 본격적으로 하라고 당장 내일부터 나와서 일해보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친정 과일 가게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애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한마디 해버리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했어요. 도착해서 일을 배우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건 남편이 맡기로 했고요. 나도 전보다 더 열심히 살 테니 당신도 더 노력해달라. 그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올케 언니한테 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힘들면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 거기선 과일 가게랑 가까우니 내가 애들을 맡을 수 있다. 고 했죠. 결국 주말에 애들 물건과 옷을 다 챙겨서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악착같이 일을 배우며 지냈습니다. 과일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일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올케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또한 정리정돈, 재고 파악 등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니 과일을 주문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가 도매 가게라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몇 박스씩 주문하기도 했어요. 그걸 집에서 혼자 다 먹나 싶어 궁금해졌죠. 그래서 올케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자주 많이 주문해요. 그러자 올케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아, 저 사장님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라던데 요즘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 난 가보지 않았지만 빙수에도 과일 넣고 과일만 따로 팔기도 한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과일을 조금만 가져다가 갈아서 팔면 몇 배의 이익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올케 언니에게 말했죠. 우리도 카페 차리자. 과일 주스를 만들어 팔자. 그렇게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케 언니도 듣고 나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자기가 과일 가게를 담당하고 제가 카페를 담당하면 되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는 카페 차리는 문제로 바빠지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올케 언니와 오빠도 투자금을 넣겠다고 하니 저도 열심히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제 말이 끝나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카페라는 게 말이 쉽지. 주변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다들 사업한다고 하면 카페 아니면 치킨집 하잖아. 게다가 체인점도 아닌데 당신이 이쪽에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 시간에 우리 형네 가게나 좀 도와줘. 요즘 도시락 가게도 힘들다던데 힘 빠지는 말만 하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아주버님 가게를 나가겠냐고요? 가서 형님 돈 자랑 듣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집 담보로 대출 받겠다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모아둔 2천만 원을 쓰겠다 했더니 그마저도 말리면서 화까지 내더군요. 결국 그날은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카페 차리는 일을 접어야 하나 싶었는데 친정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80평이나 되는 가게를 계약해 주셨어요. 평소에 봤던 장소라면서 한번 차려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이 그렇게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인테리어 비용은 저와 올케 언니가 나눠서 부담했고 친정아빠가 가게까지 사줬다고 하니 남편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되었죠.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예전에 형님이 제 옆에서 했던 말들이 이번 가게 준비에 의외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님이 늘 하던 어느 식당에 가봤는데 뭐가 안 좋더라, 헤어샵 의자가 불편하더라, 주차가 힘들더라 같은 말들이 몇 년 동안 꾸준히 듣다 보니 이번에 인테리어와 서비스 준비할 때 유용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도 잘 마무리되고 메뉴 선정과 가격 결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잔씩 주스를 만들어 보며 연습했고
올케 언니도 초반에는 같이 도와줘서 그 시기에는 잠도 거의 못 자고 가게 준비에 매달렸죠. 예전에 남편이 카페 차리면 90%가 망한다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오픈도 안 했는데 카페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시댁의 카페 위치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죠.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모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가게를 찬찬히 둘러보시더니 이쁘다거나 잘 꾸몄다는 말 대신 갑자기 커피만 팔기엔 너무 넓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곳저곳 둘러보시다가 한 지점에 멈추시더니 이쯤이면 딱 절반이겠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절반이고 어디가 충분하냐고 여쭙자 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길 절반은 식당으로 쓰자. 여기서 도시락도 팔고 라며 거의 통보하듯 말씀하셨어요. 도시락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더군요.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남편을 통해 아주버님 사업이 힘들어졌고 거래처 여러 곳이 끊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체 얼마나 어려워졌길래 남의 가게 절반을 얻어야 할 정도로까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제가 혼자 차린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 해준 가게였기 때문에 시어머님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 제가 차분히 짚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차린 가게가 아니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며 자꾸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쪽에 문을 하나 더 내야겠다는 등 창문이 너무 커서 요리하기 힘들겠다는 등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빨리 모시고 가라고 뭐 하는 거라면서요? 남편은 분명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못 본 척하고 목석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밀어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처음이니 그날은 넘어갔어요. 옆에서 어머님이 사진을 찍고 난리를 쳐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오셨냐고 오셔서 나누라 마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가게 차릴 곳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된 거 아니냐고 카페로 쓰기엔 지나치게 넓은 것 같으니 엄마 말씀대로 절반 나눠 쓰고 월세도 내겠다며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싫다고 했습니다. 가게가 필요하면 다른 곳에 구하시면 그만인데 카페가 넓든 말든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지 아직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비효율적이다. 뭐다 이딴 말을 뭐하러 하냐고 시작도 하기 전에 왜 자꾸 초를 치냐고 했습니다. 나는 받을 생각 절대 없으니깐 당신이 중간에서 교통정리 좀 하라고 했죠. 그리고는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이야기했구나 싶어서 제가 받았죠. 앓은 소리 한 번 듣고 서운하다. 어쩐다 소리만 넘기면 그만이겠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받자마자 저보고 절반 인테리어는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지금 없자고 하는 중이니 가게 절반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듣자마자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아주버님 가게는 다른 곳에 차리시라고 저는 이미 계획한 게 있으니 전체를 통으로 써야 한다고 남편에게도 분명 그리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에게 성질을 내시면서 너는 집안 가족이 저리 힘들게 지내는데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시며 힘들 때일수록 도와야 한다. 어쩐다 가족 어쩌고 한참 동안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잘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고 사업 경험은 첫째가 많아서 분명 도움될 거라 하는데 콩고물 소리 듣자마자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 이야기했죠.
그동안 얻어먹은 건 고작 콩콩물인데 왜 내가 떡집을 차려줘야 하냐고.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으니 다른 곳에 차리시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듣자마자 소리치시길래 사람 바빠 죽겠는데 진을 다 빼시는 것 같아서 같은 말 반복이라 그냥 끊어버렸어요. 남편에게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말했으니 욕이야 좀 먹겠지만 정리될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희 가게에 온 겁니다. 뒤에 아주버님도 같이 왔더라고요. 혹시나 저에게 사과라도 하러 왔나 싶었는데 아주버님이 활짝 웃으며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냈고 남편하고 둘이 함께 줄자 펼쳐들고 이곳저곳을 재길래 제가 그랬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아주버님이 그러대요. 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이즈를 봐야 한다며 웃길래 알겠다고 하고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따귀를 올려버렸습니다. 가게 오픈 일주일 전인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인테리어 다 끝난 가게에 들어와 벽을 설치한다. 어쩐다 당신 무능한 건 둘째치고 눈치가 없어도 일이 없냐고. 잠도 못 자고 그 고생을 하며 준비했는데 옆에서 당신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이미 마음 정리는 끝이 났고 내가 필요한 벽은 진작에 설치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쏘아붙이자 아주버님도 성질이 났는지 저보고 가게 하나 차렸다고 유세 떠냐며 힘들 때 가족끼리 1억이냐고 하는데 가족은 무슨 오늘부로 가족 아니니깐 당장 나가라고. 가게 오픈 전에 이혼부터 해야겠다고 내질렀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리를 듣자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보고 미안하다고 붙잡기 시작하더군요. 하소연 듣는 것도 지치고 더구나 시간도 없고 시어머님 오셨을 때 대충 마음 정리가 끝났었는데 더 미룰 필요 뭐 있겠나 싶더라고요. 가게도 차려봤는데 이혼이야 변호사 쓰면 그만이고 그날 곧바로 변호사 찾아가 진행했고요. 제 짐은 진작에 친정으로 옮겼고 애들 짐까지 친정에 있으니 재산 분할과 서류 정리만 끝나면 갈라서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가게 앞에 찾아와 물론 들어오진 못했어요. 문 밖에서 창문 붙잡고 사정사정하는데 통곡의 벽이 따로 없었네요.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전 이혼 소송이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받은 거랑 위자료 합쳐서 인테리어 비용 대출금 메꿨고요. 새빨간 외제차 중고로 하나 뽑아서 가게 앞에 세워놨어요. 예전에 형님이 그랬거든요. 가게 앞에 어떤 차가 주차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들어간다고. 이제는 형님이라 부르기도 그렇지만 가게 팔고 집까지 팔고 시댁에 들어가 지낸다고 하던데 시어머님도 그동안 콩고물 많이 받으셨으니 거기서 오순도순 잘 지내겠죠. 가게는 초반에는 이혼 소송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알바생도 2명 뽑았고요. 점점 수익원으로 돌아서네요. 좋은 과일 꾸준히 공급받으며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콩고물이다 뭐다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네요. 저는 가게 운영하면서 열심히 지내려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니 과거는 잊고 앞만 보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